왔던 길과는 달리 돌아가는 길은 호사스러운 감동의 보자기에 쌓여 있다. 감동의 보자기는 비유법이죠. 즉, 보자기에 물건이 폭 쌓인 것처럼 명언이랑 나는 둘 다 감동 상태였다라는 것을 비유로 표현한 거죠. 그러면 왔던 길은 긴장했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느껴졌다면 돌아가는 길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종소리로 맺어진 그 감동, 공감 이런 것이 있어서 굉장히 아쉽게 느껴질 정도로 짧다라는 거죠.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명훈이는 굉장히 흥분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뭔가 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고맙다 라고 말했는데, 이 고맙다는 뭐 과장이거나 뭐 거칠애가 아니라 진심이 느껴지는 고맙다죠. 깍쟁이 서울 계집애 입에서 이 부분은 지금 뭐냐면 나의 마음 속을 드러내준 부분이에요. 깍쟁이 서울 계집애 입에서 고맙다는 인사가 나오기는 그때가 처음이다. 정말 너무 감격스럽고 명훈이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 보람을 느낀다라는 그런 내면이 표현된 부분이겠죠. 또 대화가 시작됩니다. 건호야, 내 이름을 불러놓고 명훈이는 한참이나 뜸을 들인 다음에, 뜸이라는 단어는 밥을 할 때 골고루 열기가, 화기가 스며들도록 조금 시간을 두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한 뜸을 들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말하고서 불렀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건호야, 그리고 뜸을 들였어요. 뭔가 생각을 하는 거죠. 즉, 명은이는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말인즉슨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지금 명은이는 눈을 볼 수 없어요, 눈으로. 근데 어떻게 얼굴을 알죠? 눈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촉각으로, 그런 감각으로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져보고 싶어 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은 수업할 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자지러지더라고요. 너무 뭐 감각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명언이는 정말 너는 어떤 애인지 알고 싶어라는 고마움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박스 친 부분 보겠습니다. 참으로 난처한 순간이다. 이것은 지금 1인칭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묘사해 준 것이죠. 난처했다. 지금 일단 내 얼굴을 만져보자라는 그 제안에 대해서 난처함을 느낀 것이고, 왜냐하면 할머니가 지켜보실 테니까. 그런데 명은이라는 애가 자기한테 고마워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는 없죠. 그래서 두 눈을 질끈 감았어요. 에이, 참자. 그러면서 이 두 눈을 질끈 감았다라는 감정은 굉장히 낯선 경험에 대해서 난처하고 쑥스러운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자 촉촉히 땀에 젖은 손, 이거 명은이의 손이죠. 내 얼굴의 윤곽을 천천히 더듬어 나가기 시작했다. 아, 얘는 코가 이렇게 납작하구나. 눈은 단추구멍이구나. 입술은 왜 이렇게 튀어나왔을까? 뭐 등등을 지금 훑어나가면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손으로 인식하는 부분이죠. 명은이는 내 이목구비를 하나하나 살펴보았다가 아니라 차례차례 신중히 어루만졌다. 즉, 명은이는 손으로 인식하는 거죠. 굉장히 촉각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더니 대화를 이어갑니다. 얼굴이 아주 잘생겼구나. 마치 어른 같은 얘기를 하는데, 맨 처음 명은이가 나한테 한 얘기는 뭐였냐면, 나 너 알아. 전개 파트였죠? 너 못생겼어. 키는 나보다 조금 크고, 이렇게 탁 서울내기처럼 깍쟁이 같이 나를 비하시키는 표현을 했거든요. 서로 기싸움 할 때였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인정을 해줬어요. 아, 잘생겼구나. 이건 뭐냐면, 진짜 잘생기고 객관적으로 뭐, 미남이다가 아니라 나한테 잘해주니까 넌 잘생긴 애야. 이런 표현이겠죠. 나한테 얼굴 보여줘서 고마워. 라고 하면서 정말 간직하고 기억하겠어. 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다시 박스 친 부분은 나의 내면 심리로 가면서 난생 처음 잘생겼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명은이한테 들었기 때문에 정말 기쁜 거죠. 그래서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달아오르는 낯꽃을 주체할 수 없어서 간신히 뜀박질, 단박질 전문에서 벗어났는데 또 막 도망가 버렸어요. 부끄러워 이러면서. 그리고 나는 공중공중 막 뜀걸음을 놓기 시작했죠. 너무 신나서 기분이 좋아서 하는 행동이겠죠. 이 행동을 통해서 나의 기분을 보여주기 때문에 쇼잉 기법이고, 행동을 통해서 내면 심리가 표출된 부분입니다. 비록 서투른 솜씨나마 내가 지금 신나서 휘파람을 막 휙휙 날리면서 신나게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명언이는 고마움의 표현으로 나에게 얼굴을 보여달라면서 만졌다라는 사건이 세 번째 위기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마움의 표시가 이루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종소리를 듣게 해줘서 고마워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명언이는 종소리를 들으러 가면서 했던 백마의 이야기를 또 생각하면서 무리한 부탁을 합니다. 그 무리한 부탁이 바로 뭐였냐면 여기 화살표 해놨죠? 내 손으로 종 쳐보고 싶어 라는 거죠. 그러자 나는 단박 아이고 큰일 나 맞아 죽어 우리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의견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안 돼 라는 거고 명언이는 치게 해줘 라고 지금 고집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의견의 차이는 갈등을 불러오게 됩니다. 나는 그 청을 거절했죠. 그렇지만 명언이는 나한테 검질기게 달라붙으면서 계속 비바리 쳤어요. 여기 어휘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끈덕지고 질다. 그 다음에 구구하게 무엇을 청한다. 해줘 막 이렇게 조르고 있죠. 제발 부탁이야. 그래서 사실 서울내기 계집아이는 냉정하고 쿨하고 깍쟁이 같기 때문에 안 돼 라고 하면 됐어? 그만 됐어? 이제 부탁 안 해? 이럴 텐데 얘는 제발 부탁이야. 정말 너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딱 한 번 내 손으로 직접 쳐보고 싶어. 이 근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종을 치면 백마처럼 자기도 소원을 이루고 싶다,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반영된 말이겠죠? 옆에 조그마한 문제가 있네요. 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신이 건호라면 명언이 부탁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 일단 두 가지 갈래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성적인 면에서는 안 돼. 전혀 불가능해. 딸고만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 그래서 거절했겠죠? 그렇지만 감성적으로 본다면 내가 명언이 친구인데 명언이를 이해해주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 얘가 나한테만 이런 부탁했는데 들어줘야지 죽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승낙을 하겠죠.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혹은 명언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면 절대 안 돼. 그런 생각 하지도 마. 라고 했을 것이고 아마 감성적인 사람이라면 나밖에 없으니까 해줘야 되겠다. 무리수를 써서라도 꼭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건 뭐 열린 대답을 원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67페이지입니다. 종은 쳐서 뭐 할라고 내가 의문을 갖죠. 명언이는 그냥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사실 그냥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표면적으로는 종소리 좀 들어보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진심, 내면은 소원을 빌고 싶어서 혹은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이런 것이죠. 자, 박스를 또 치겠습니다. 내가 내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명은이가 진짜 속셈이 있어. 명은이는 백마를 흉내내고 싶어. 즉, 자기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싶은 거고, 눈을 뜨고 싶어 할 거야, 아마. 이렇게 내가 추측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그 소원을 전할 속셈이야, 종소리를 통해서. 마치 백마가 종소리를 통해서 성주로부터 보호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이 백마 이야기가 두 소년과 소녀의 이야기 속에 녹아들면서 주제를 더 한층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후회가 돼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어떻게 허락도 없이 교회종을 칠 수 있단 말이야. 불가능해 라고 혼자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생각과는 달리 표면적으로는 알았어, 알았다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즉 이것은 내가 이미 명은이와 너무 동화가 돼서 그 아이의 소원에 대해서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밀접한 사이가 되었다. 나는 명은이를 완전히 이해하기 때문에 이 아이 처지에 공감하게 되었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자, 도리머리를 하는 내 마음. 도리머리는 애들이 도리도리질 고개를 흔드는 거죠. 즉, 부정을 하는 마음과 달리 그 마음은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현실적이고 내 입에서는 승낙의 말이 잘도 흘러나왔다. 즉, 내 마음과 내 표면적 태도는 갈등을 빚고 있어요. 서로 상반됩니다. 끝끝내 명은이의 간청을 뿌리칠 재간이 내게 없다. 즉, 나는 얘가 부탁하면 뭐든지 들어줄 수밖에 없어. 나는 힘이 없구나. 너무 사랑하는구나. 이런 사실을 나는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어요. 즉, 나는 무엇이든지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옆에 조그만 문제 풀어볼게요. 명은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승낙한 까닭이 뭘까요? 일단은
명언이를 이해했죠. 아, 얘 진짜 종 올리면서 소원 빌고 싶을 거야. 이해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런 말을 명훈이가 다른 사람한테 할 수도 없어. 뭐 할머니한테 종치게 해주세요 이럴 수도 없고 내가 바로 유일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를 믿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이거 들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거의 뭐 부양의 책임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일요일은 절대로 안 돼야. 수요일도 절대로 안 돼. 즉, 되는 날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벌써. 일요일과 수요일은 정기적인 예배가 있는 날이죠. 그러니까 명언이는 또 언제?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보이지도 않는 눈을 번쩍 빛내면서 여기서는 기대감을 뜻하죠. 예배가 없는 평일이라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해 라고 생각합니다. 목요일 밤중이라면 혹시 몰라. 이렇게 소극적으로 점점점. 여기까지가 위기가 끝나면서 종을 치고 싶어하는 명언이의 부탁이 되겠죠. 자, 이제 종을 치러 가야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절정이 되겠죠. 드디어 요일로 보면 목요일이 밝았습니다. 목요일 낮이 지났고 마침내 밤이 왔어요. 즉, 이 하루가 나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다. 기대감과 두려움의 시간이었고 시간이 경과되었다는 것이 이 한 줄에 나타나 있죠. 아침이 밝았네. 아, 오늘 어떡하지? 아, 낮이 훌쩍 지났네. 밤이 되면 난 어떡하지? 밤이 왔네, 드디어. 이제 종치러 가야 되죠. 명훈이는 신의 산보를 구실 삼아서 외할머니한테 밤마시를 허락받았어요. 산보 갔다 올게요. 허락받았어요. 어두운 길을 나서는 우리를 명훈이 외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비양했죠. 백발 노파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염려죠. 잘 갔다 왔으면 좋겠다.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우리와 동행하는 것 같았다라는 얘기는 내가 그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조심스럽게 명언이를 돌본다는 얘기죠. 자, 명언이 손을 잡고 신강교의 돌 계단을 오르는 동안 내 몸은 사뭇 떨렸다. 왜 떨렸을까요? 지금 금지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을 지금 자기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일단 부딪혀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떨렸죠. 그런데 명훈이도 손이 달달달달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는 온몸이 떨렸다, 손이 달달 떨렸다는 것은 행동을 통해서 심리 상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제시해 준 겁니다. 자, 명훈이가 소원을 이룰 수 있다면 나는 맞아 죽어도 좋아. 굉장한 다짐을 하면서 나는 희생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나는 사실 두렵지만 젖은 빨래를 쥐어짜듯이 용기를 쥐어짜내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세요. 168페이지. 신광교회로 지금 배경이 옮아갔죠. 공간적 배경은 신광교회, 그 다음 시간적 배경은 어두운 밤이죠. 그리고 요일로 본다면 목요일 밤이죠. 이 밤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감각이 중요하지 않고 청각이나 촉각, 후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각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신광교회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우리가 엄청난 짓거리에 어울리게 주변은 아무 기척도 없다. 우리가 하려는 이 금지된 장난 혹은 엄청난 짓거리는 바로 몰래 종치는 것이죠. 자, 그 종탑은 괴물처럼 박스칩니다. 네 개의 긴 다리로 일어선 철제의 종탑이 깜깜한 밤하늘을 향해 우뚝 발돋움을 하고 있다. 굉장히 무시무시해 보이죠? 지금 여기서는 종탑을 묘사하면서 화류법과 직유법이 사용됐어요. 즉, 거대한 모습을 더 강조하고 감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꼬마 아이들이 봤을 때는 어마무시한 그런 무게감을 갖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깊은 물 속으로 자맥질을 하기 전 어떻게 되죠? 깊은 숨을 몰아쉬어서 숨을 참아야 되겠죠? 나는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까마득한 종탑 꼭대기를 올려다보면서 연거푸 심호흡을 했어요. 너무 긴장해서 호흡곤란, 산소 부족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 딸고마니 아버지가 항상 하던 대로, 즉 본대로 자기가 기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밧줄을 밑으로 풀어 내렸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이죠. 행동 묘사해주고 꽉 잡고 있어 하면서 명훈이 손에다가 밧줄을 쥐어주고 또 밧줄에 내 몸무게를 몽땅 실었습니다. 즉 온몸을 이용해서 지금 종을 치려고요. 그동안 본 것처럼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밧줄을 잡아당겼어요.
그 앞에 이제 전개 부분 보면 딸고마니 아버지가 종치는 몸짓을 이렇게 묘사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나도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거대한 노종, 이 천천히 길어지는 느낌이 밧줄을 타고 내 손에 전해졌어요. 즉, 여기서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이 촉각적인 것에 의지해서 지금 종치기를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마리 딱따개비처럼 명은이도 자기의 몸무게를 실은 채 나랑 한 통으로 건 공중을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즉, 나랑 명은이가 한 통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묘사가 여기 되어 있는데요.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명은이라는 피해자와 내가 그것을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명은이의 그 어려움을 극복한다라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어둠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내 코끝에 훅훅 끼얹히는 명은이의 거친 숨결, 이건 촉각적인 부분이고 단내, 후각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명은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너무너무 집중해서 긴장해서 그 다음에 온 힘을 다해서 지금 종을 울리려고 노력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빨리 이 종소리가 울리고 내 소원도 빌어야겠다라는 그런 긴장된 순간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소원 빌을 준비를 혀! 라고 말을 했고 그때 종소리가 땡그렁땡그렁 울렸어요. 즉 청각적 이미지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은이는 지금 눈을 볼 수 없고 지금 밤이기 때문에 청각적인 이미지가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첫 소리를 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엔 또 아주 저절로 댕그렁땡 댕그렁땡 막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죠. 그때 나는 아주 크게 소리를 칩니다. 소원을 빌어, 소원을 빌어. 즉 종소리의 의미가 바로 소원을 비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줘요. 종치는 목적, 소원을 빌어. 옆에 조그마한 문제 풀겠습니다. 명은이가 종을 치면서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아마 짐작해 보건대 이 지긋지긋한 전쟁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짐작컨대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 좋은 데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꼭 다시 보고 싶어요. 혹은 우리 부모님 다시 살아오실 수 없나요? 뭐 이런 부모님에 관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에 관해서는 제가 제발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혹은 누군가가 저를 보살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어, 걱정 없이 살게 해주세요. 뭐 등등 복합적으로 크게 파트로 보면 전쟁, 부모님, 그리고 자기 자신에 관한 기원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뭐 열린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도 역시 열린 답변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명은이가 소원을 다 빌 때까지 딸고마니 아버지가 귀머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나는 또 소원을 빌었거든요. 이 나의 소원은 너무 얼토당토 않는 소원이지만 여기서는 명은이를 위하는 마음으로 내가 희생적인 태도를 또 보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A에 명은이와 내가 한 통으로라는 것처럼 한 몸이 되어서 밧줄에 매달려서 일심동체로 지금 종을 울리고 있는 장면에 대한 묘사, 절정이겠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169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와 명은이가 밧줄에 매달려서 마치 땅바닥과 허공 사이를 절국공이처럼, 절국공이 아세요? 이렇게 무슨 곡물을 찧을 때 사용하는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다 넣고서 이렇게 콩콩콩 찧으면 여기서 곡식이 가루가 나는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시각적으로 둘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방아를 찧을 적마다, 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마다 노종은 우리 머리 위에서 부르르 부르르 진저리를 치며 엄청난 목청으로 오르댔다. 수사법은 지금 화류법이네요. 노종이 울다, 부르르 진저리를 쳤다 이런 것들도 화류법으로서 종소리가 마구 울려 퍼지는 것, 그 진동을 진저리를 쳤다라고 묘사하는 겁니다. 사람이 밧줄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 탄력이 붙을 대로 붙어버린 밧줄이 오히려 사람을 제멋대로 갖고 노는 듯한 느낌이다. 이 얘기는 나와 명은이가 처음에는 그 진동을 일으키려고 매우 애썼지만 이제는
그 줄이 흔들리는 운동에 따라서 우리의 힘을 벗어나서 커다란 노종이 울리고 있다는 부분을 묘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절정이 됩니다. 드디어 명은이의 소원대로 나와 명은이가 종을 마구 치고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곳이 되겠죠. 종이 울리는 것이 중심 사건이고 이것이 울려 퍼지기 때문에 이제 이 소원은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결말을 향해서 우리는 또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새로운 인물이 바로 딸고마니 아버지죠. 그 인물이 달려오는 줄도 까맣게 몰랐다. 그 정도로 종치는 일에 열중해 있었다는 얘기죠. 딸고마니 아버지는 반동인물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인 두 사람이 종을 치려고 소망하고 있다면 딸고마니 아버지는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되알지게 이 아저씨가 하는 행동을 선생님이 번호를 매겨봤어요. 크게 6가지 정도 행동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마구 달려왔죠. 왜냐하면 오늘 종 치는 날이 아니야.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인데 왜 종이 쳐지나 하고 달려왔고, 이 소년을 발견하고 엉덩이를 빵 걷어찼어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기차와 털만 먹은 듯한 고함. 야, 내려와! 야! 소리를 막 지른 거죠. 동시에 와락 덤벼들어 내 손에서 밧줄을 떼어내려고 했어요. 종치는 것을 그만두게 하려는 그 모습이죠. 그럴 때 나는 더욱더 귀를 쓰고 매달렸죠. 그러자 아저씨는 저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주먹질과 발길질이 무수히 날아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여기서 매타작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아저씨는 이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밧줄에 함께 매달렸어요. 자기 힘으로 그 밧줄이 흔들리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종치는 사람이 셋이 됐다라는 얘기는 세 사람의 무게가 실려서 종은 더욱더 크게 울려 퍼지게 되었다. 의도치 않은 결과로 방해를 하러 나타났던 아저씨는 종치는 일에 적극 동참하고 힘을 실어준 셈이 된 거죠. 이 부분 묘사가 되겠습니다. 박스를 쳤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아저씨가 달겨들어서 그다음 종소리가 어떻게 크게 울려 퍼지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박스 치시고 이 부분은 바로 그 종치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세 사람이 하나가 됐나라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뭐 무수히 많이 써놨는데요. 자세히 하나씩 봅시다. 내가 가세질렀다 이런 말이 나와요. 양다리를 가세질러서 명은이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 부분은 굉장히 명은이를 위한 하나의 동작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아저씨가 하는 매타작, 주먹질, 발길질, 막 이 아저씨가 딸검한 아버지가 굉장히 앙바틈하고 몸집이 다 무졌죠. 그 아저씨가 마구마구 때리는 그 발길질에서부터 명은이를 보호하기 위한 희생적인 태도가 여기서 보이죠. 그 다음에 어느 때보다 기운차게 느껴지는 종소리, 이게 지금 밤하늘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그리고 또 이 명은이랑 내가 아저씨가 셋이서 같이 종을 울리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더 힘찼겠죠? 이 종소리가 어둠에 잠긴 세상 속으로 멀리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배경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어둠에 잠긴 세상, 물론 목요일 밤이기도 했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상처받은 사람들, 밤이 되면 고달픈 몸을 누워서 쉬고 있는 사람들, 뭐 짝눈이 아저씨라든가 중절모 아저씨라든가 그 다음에 뭐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 등등 모든 사람들이 고운하게 물론 소년의 아버지도 포함됐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울려 퍼지는 종소리. 이 종소리는 약간 평화와 치유의 의미를 담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명은이 입에서 벼랑간 울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명은이한테 나는 소원을 빌어 그랬는데 명은이는 소원을 비는 와중인지 아니면 울음이 소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그 울음에 대한 묘사 보면요. 때때 옷을 입은 어린애를 닮은 듯한 울음소리. 그래서 그 울음소리는 굉장히 간절하고 순수하다. 울음소리 중에서도 5살과 50대와 15살의 울음소리가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때때 옷을 입은 어린아이는 굉장히 순수하고 자지러지게 그렇게 울 거예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런 울음소리를 무등을 태운 채 종소리는 하늘 끝까지 닿아대는 듯이 독수리처럼 높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래서 이 종소리를 화리법으로 표현하면서
울음소리는 자기 명은이가 갖고 있던 전쟁으로 인한 상처, 슬픔, 분노, 억울함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여태까지는 얌전하게 표현하지 않고 있었던 상태에서 표현이 됨으로써 이제 그 상처는 치유될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마지막 줄을 보면요. 땡그렁 땡 땡그렁 땡 땡그렁 땡 선생님이 조금 실감나게 표현을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청각적인 이미지로서 여운을 주면서 이야기는 거기서 딱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결말이 되면서 결말의 주요 내용은 종소리가 아주 멀리 멀리 퍼졌다. 그것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명훈이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든지 그 다음에 종소리를 마친 다음에 딸검한 아버지한테 어떻게 혼났다든지 하는 그런 사실적인 설명이 없이 그냥 이야기가 탁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옆에 해설을 보시면 조그만 문제, 이 결말에서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는가 살펴보자 그랬거든요. 지금 세 사람, 즉 명훈이, 나, 딸검한 아버지가 있는데 세 사람은 입장이 조금씩 달라요. 명훈이는 전쟁의 피해자이면서 전쟁의 참혹성과 폭력성을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겠죠. 나라는 아이는 전방이라든가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겪은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명훈이를 이해하고 도와주기는 하죠.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사람, 조력자인 겁니다. 그리고 종을 치려고 하는 명은이, 그리고 그것을 도우려는 나와 달리 딸 고만 아버지는 종을 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방해자, 그렇죠? 그런데 본의 아니게 이 사람도 조력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전쟁은 이렇게 명은이와 같은 피해자를 이해하고 배려함으로써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의 주제가 바로 전쟁의 상처와 그의 치유에 대한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뒷부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국어 프린트에 나눠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이야기의 구성은 액자 구성으로서 외화와 내화가 있다. 외화는 1990년대, 즉 60대가 된 친구들이 익산 지역의 동기 동창들이겠죠. 친구들이 모여서 옛날 이야기를 회상하는데 최건호가 자기 1950년대 10살이었을 때 이야기를 해주는 회상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학습 활동 중에서 뒤에 것을 다 풀 수는 없고요. 일단 이 부분 정리하시고 두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2번이 있어요. 일단 명은이랑 내가 8번째 만났다고 여기 표시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은 내가 명은이를 보면서 놀라는, 그래서 호기심을 갖는 장면이었고요. 두 번째에는 명은이와 최초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지점이 되겠죠.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명은이에게 아버지가 군수냐, 너는 왜 당달봉사가 됐냐, 라는 전혀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명은이에게 선물로 갖다 준 이야기는 더 압권이었죠. 선멸이나 괴멸 같은 낱말을 씀으로써 사람이 죽고 사람을 죽이는 전쟁 이야기를 정면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은이는 소리를 지르면서 가버리라고 했죠. 그래서 둘의 갈등이 생기면서 관계의 친밀도는 아주 팍 떨어지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계의 친밀도는 그 부분에서 막 떨어져요. 그래서 나는 명은이한테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할머니가 당부했던 일을 생각하면서 다시 명은이에게 찾아가죠. 그 부분에서는 명은이가 혼자 삼일종을 듣는 장면을 보면서 나는 삼일종 이야기를 들려주고 딸고만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약간 화해 모드로 가면서 둘의 갈등이 사라지고 화해가 되는 부분, 즉 친밀도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신광교회를 자기도 가보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광교회로 종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러 가는 거죠. 가면서 아주 천천히 명훈이를 인도해 주면서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재밌는 이야기, 이전의 선물 이야기는 정반대되는 백마 이야기,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나중에 명훈이가 종소리를 자기가 직접 치고 싶다는 마음을 먹게 되는 계기가 되는 이야기죠. 백마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가서 종탑 아래에서 종소리를 들은 명훈이가 직접 종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굉장히 무리한 부탁이었어요. 그때 나는 고민하면서 속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알았다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친밀도는 더욱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목요일 밤에 드디어 종탑 아래 가서 명훈이가 직접 종을 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어, 안 되는 일을 명훈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 다음 그 아저씨가 나타났을 때 매를 대신 맞아주는 그런 희생적인 태도를 내가 보이죠. 그래서 8번째 만남에서는 나와 명훈이가 하나가 돼서 종을 치게 된다라는 사건으로서 이 이야기가 끝나게 돼요. 즉, 둘의 관계는 호기심으로 높아졌다가 갈등으로 인해서 화강했다가 다시 종으로 인해서 화해를 하고 직접 종소리를 들으러 가게 되고 직접 종을 치면서 최고조로 올라가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전형적인 이야기로 본다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하면서 이게 완만한 곡선을 그리진 않아요. 여기서 갑자기 끝나기 때문에 이것이 좀 문학적인 여운을 주고 독자들에게 호기심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명훈이는 눈을 떴는가, 소원이 이루어졌는가, 혹은 나랑 명훈이는 그 다음에 어떤 사이가 됐는가, 이야기들에 대한 설명이 없어진 채 그저 짤막하게 단일한 주제, 단일한 인상 이런 것을 추구하는 단편 소설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도 정리하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4번 문제를 보시면 거기 두 개의 장면이 있습니다. 명훈이는 한바탕 기분 좋게 깔깔거렸다. 명훈이는 기분이 좋았다가 아니라 명훈이가 웃었다라는 것을 관찰하는 것.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건 독백이죠. 아, 명훈이가 웃는다. 내가 서울 내리 지지배를 웃게코는 만들었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기분이 좋아서 막 떠벌려요. 그래서 나라는 주인공의 속마음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인물의 심리를 직접 표현한 부분이 되겠죠. 명훈이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명훈이는 관찰 대상이 됩니다. 기분 좋게 깔깔거리는 모습에 대해서 내가 보고 쓴 것이 되겠죠. 그 다음 2번째 장면 보시면 여기서 서술자는 소원을 빌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종소리와 경쟁하듯 목청을 높여서 내가 명훈이를 채근하는 한편 그렇게 겉으로 말을 하고요. 자기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기 시작했어요. 이때 나의 소원은 뭐였냐면 명훈이가 소원을 빌 수 있게 딸고만 아버지가 귀가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얼토당토하는 소원을 빌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의 심리를 직접 서술하기 때문에 이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된다는 거죠. 옆에는 조그만 도움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움말 보시면 서술자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서술자가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인물인지 그렇지 않은지 여기서 등장했죠. 서술자가 나라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의 중심 인물인지 주변 인물인지 즉 명훈이와 같이 행동을 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중심 인물이죠. 같이 사건을 만들어 나가고 갈등을 풀어 나가고 사건을 해결하고 있으니까 주변 인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인물 심리가 직접 서술이 돼요? 나의 심리는 서술이 되죠. 그런데 명언이에 대해서는 지금 관찰하거나 추측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 작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